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분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4월달에 JP모건이 8%를 금리 얘기했는데, 자, 이게 가는 시기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 금리 인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TLT와 TF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ETF 같은 경우는 바닥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카시카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TLT와 TF 투자하신 분들 이제 망한 거 아니냐 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제 금과 은 분석하는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은 이 중단 또는 이 하단까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JP모건이 말하는 이 8%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TLT와 TMF의 상승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JP모건의 분석은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전에 반대로 가는 현상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고, 4월달 초반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6월달이 되었어요. 재무부에서 이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고 연준의 QT 테이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 국채의 안정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지 않냐, 그리고 금리 인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시장의 굉장히 우려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올해는 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미국 대선이 있죠.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56%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다시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돈풀기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해갖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리 인하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현재 미국 경기가 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미국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전 2020년도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이렇게 데이터가 크게 나빠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막을 내렸던 고금리가 되었던 이 시기에 이때도 크게 폭락을 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던 만큼 현재 경기는 매우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국의 국내 총생산 1분기 이번에 다시 한번 발표된 게 1.3입니다. 지난번 1.6 나오고 이번에 1.3 나오고, 결국 이게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더라 라는 부분인 거고, 이제 2분기 GDP까지 크게 꺾이게 되면은 사실상 경기 침체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진입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도 일시적인 금리 인하를 바라봐야지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 데이터 또한 함께 올라오고 있는 이런 반등 추세 그리고 있고요. 카시카리 총재도 미국 서양력 부동산의 경제 위험이 함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 모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 부동산 섹터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식 발표도 점차 안 좋아지고 있지만 체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 또한 7%대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개인들은 정말 어려운 현재 상황에 놓여 있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낮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점 스택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 이번에 금리 인하 시기를 기점으로부터 금리 인하 되고 2개월 봤을 때 한번 무슨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도 그랬어요.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게 경기가 좋아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해소된 이후에 침체가 따라왔던 것이죠. 자,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자, 그동안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된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대선용 결국 QT를 하면서 돈 풀기도 함께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일드 커브 곡선도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해소가 되는, 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지면서 침체로 빠져들고,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서 많게는 2번까지 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LT와 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예전만큼 이 낮은 저금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너무 먼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채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에 채널 상단부까지 다시 한번 도달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이전 고점에서 몰려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탈출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아래는 이제 TF예요. 레벨이 3배짜리인데,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채널의 상단부까지 올라갈 요인들이 상당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 채널의 하단부에서 이 매물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위와 아래 등락한다라고 해서 크게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결국 이 심리 자체가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불안한 심리가 많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고, 올라가면서 이제 낙관이 되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래의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장기 투자에 해버리는, 그래서 다시 가격이 꺾이면은 아차 싶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첩하고 정확하게 바라만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작년도에는 TLT, TF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반기에는 한번 반등 장세 연출된다고 말씀드렸고, 반등의 끝에서 폭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TLT와 TF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한번 봤다가 잠시 이제 보류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JP모건이 나와서 금리 8%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금리나 이제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현재 조정을 한 번 더 받았던 건데, 결국 이 경기가 침체되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가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금리나 늦어도 저는 9월 봅니다. 7월에 하면 좋겠지만 이게 급변하면은 7월의 가능성도 여전히 조금은 있어요. 여지는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9월에는 한 차례는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TLT, TF 지금이 바닥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샌드폭스였습니다.